2월 3일 이슈 이슈다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바이러스가 미국에 직격탄을 날려 경제는 물론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의혹을 제시했으며 규명하려 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음모처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해에 미국을 초토화시킨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거미줄에 갇힌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고의 인기와 경제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리더십으로 모든 관료주의와 기업과 기관의 이기주의를 타파시키고 워프 스피드라고 명명한 초고속 백신 개발 계획을 진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개월이 되기도 전에 백신을 개발해내고 고령자부터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해 미국을 구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그토록 홍보하는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은 10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적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백신 개발을 거대 제약사 몇몇에 맡기면서 중국에서 들여온 중국산 백신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국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굽신댔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미국 초토화, 트럼프 정권 몰락, 바이든 정부 수립, 중국산 백신 도입, 미국과 중국의 밀월, 경제는 중국이 맡고 소수의 초엘리트들이 소비 문화에 찌든 미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세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 집단에게 백기투항했다면 정말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말한 것이 물론 모두 가정이지만요.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단지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이 만들었다고도 아니고 코로나가 중국에서 나와 세계로 퍼졌다는 말만 해도 소셜미디어에서는 제한 조치를 당하고 소위 진보적이다 생각할 줄 안다는 애송이들에게서는 극우, 음모론자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80년대식 언론 검열, 사상 검열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현 세대의 캔슬 문화는 더욱 강력합니다. 자기들과의 생각이 다르면 아예 취급 안 하고 말과 생각의 길을 막습니다. 디지털 언론 독재,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독한 검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중국에 대한 코로나 기원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솔직히 좀 의외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이든 정권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좌파들이 철통수비를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아무도 숨길 수 없는 팩트일 겁니다. 그리고 WHO와 중국 정부가 철저히 그 사실을 막았고 조사를 방해했죠. 왜 그럴지 생각들 해보셨나요?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음모는 아예 거론될 여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 기원설 조사 확인은 꼬리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미국 대선에 맞춰 세계로 퍼뜨렸다는 것이 몸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작년 초 뉴스가 있는데요. 중국이 우한 지역을 봉쇄하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히 막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여행이나 출장은 막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하는 짓이 그렇지. 구멍이 숭숭 뚫린 방역대책. 이렇게 비웃음 주는 기사 취급을 받았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전략 아닐까요? 걸어다니는 병균 덩어리, 코로나 폭탄들을 세계 곳곳에 미국 여기저기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며 여행지에 흩뿌린 겁니다. 원래는 항체 발생률 50% 미만으로 무늬만 백신인 중국산 시노팜을 전 세계에 공급하며 돈도 벌고 이미지도 업시킬 계획이었지만 3년이라는 예상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하에 8개월 만에 백신을 개발해 공급한 미국의 힘이 중국의 야욕을 멈춰 세웠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렇게 빨리 백신이 개발되다니 어떻게 해서든 바이든 정권은 세웠는데 이제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중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바이든 정권이
미국민들에게서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받도록 일단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연구소에서 사고로 유출됐는데 초기 대응의 실패에 세계로 확산됐다를 중국은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비공식 팩트화시키고 더 이상의 상상이나 파헤침은 막도록 하자. 이게 현재 나온 코로나 책임론 출구 전략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화해 기류를 천천히 띄워올리자 이거겠죠. 중국과 바이든 정권의 윈윈 전략인데요. 어제 오늘 쏟아지는 코로나 관련 뉴스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선 지금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의 이메일들이 수천 건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코로나 엑스맨이었다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팬데믹 초기이던 2020년 3, 4월 파우치 박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행정정보공개 제도로 입수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측근에게 보낸 이메일로 마스크는 효과가 없으니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대중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놓고 측근들에게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보낸 겁니다. 또 수십 명 과학자들이 중국 측이 바이러스와 데이터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무시하고 모른 척했다는 점입니다.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파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수차례 의회 증언에서 자신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모순되게 말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심지어 알고 있는 진실과 반대로 말하며 대중을 기만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파우치와 주커버그가 2020년 3월에 주고받은 메일에는 이 두 명이 팬데믹의 공포를 조장하려 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방법을 논의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이메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법도 주고받았는데요. 이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퍼뜨려졌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천 건에 달하는 파우치의 이메일은 현재 유력한 기관과 언론에 의해 분석 중이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해외정보국 MI6의 전 수장인 리처드 디어러브 국장, 암호명 C로 더 잘 알려진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졌다며 전염병 유행 초기 서구 국가들의 안일한 자세가 현 상황을 불렀다고 지적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젠 우한의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며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믿는 순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은 꽤 무서운 정권이다. 정부의 공식 노선과 반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극단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를 믿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보고서는 이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통제를 잃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은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묵살될 수도 있다며 현장 증거가 사라진 것이 유력한 만큼 이젠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정보기관에 코로나 중국 기원서를 조사해 90일 이후에 보고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죠. 정보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풀고 어디부터 가릴지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번데기처럼 뻔하기는 하지만요. 그나저나 파우치 소장은 결국 바이든에게 버림받고 감옥 가나요? 헐리우드 뺨치는 다크한 미국 정치의 비정함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삼행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파리도 피해가는 파우치. 우시. 우리 모두 속인 나쁜 인간아. 치사하게 살면 죽는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모두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I will be back.